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유입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 세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제가 30대 중반인데 우리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좀 착각의 늪에 빠져 있지 않나, 어떤 지식의 저주에 걸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상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 시대 같아요. 마치 그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 때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상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선택지를 공공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이런 선택지를 취할 수 있던 시대에는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사상은 첫 번째로 동성애가 있죠. 동성애 같은 경우는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사실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게 더 있다고 하는데, 제 외국인 친구들 중에는 게이 친구도 있고 레즈비언 친구도 있는데, 사실 이들과 친구로만 지내지 어떤 이 세계의 깊은 정서나 사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런 선택지도 있고, 비건주의라는 그런 사상도 있고, 독신주의,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딩크족, 그리고 또 성 정체성을 7가지로 또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젠더 플루이드, 인터섹스, 에이젠더,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단어만 들었지. 아무튼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의하듯 이렇게 나는 인터섹스야, 에이젠더야, 젠더 플루이드야, 게이야, 비건이야, 딩크야, 이렇게 정의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전에 없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던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8세기의 문학 작품을 읽어보면 영국에 있던 동성애자가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자유, 이런 걸 찾기 위해 파리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그려지곤 해요. 그래서 동성애 이런 게 새로운 거는 아니지만, 오늘날처럼 공공연하게 영화에서도 다뤄지고 디즈니 그런 마블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처럼 보여주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진 시대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와 어떤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혼과 출산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결혼과 출산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좀 나의 어떤 성 정체성과 자유를 추구하고 나의 사상을 좀 더 개진시키고, 사실 사상이라는 거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하나의 사상, 주의가 생겨나면 사람들은 거기로 몰려들게 돼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수천만 명, 국가 단위의 어떤 사람들이 따르고 그 안에 기거했던 사상이잖아요. 이런 주의나 사상처럼 우리 시대에 어떤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출산과 결혼 이런 선택지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20대 때 후반에 결혼을 해야 되고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믿었던 그런 믿음들이 더 이상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지들이 정말 다양해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물론 나타나고 있죠. 출산율도 저하되고 학교에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공백을 이제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채워나가고 있죠. 사회가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반 하에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낳는 걸 싫어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 쌓여갈수록 우리 국가의 가족이라는 단위가 점점 와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이치죠. 저는 이렇게 가족이 와해돼 버리면 우리 자유를 추구했던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 그 결과를 몸소 체험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가족을 꾸린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추구하다 보면은 정말 결국 우리는 혼자 남게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외할머니의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외할머니가 위독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외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그리고 입원하셨을 때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정말 20명에 가까운 자식과 손주들 이렇게 다 모여서 할머니를 걱정하고 살머니를 보살펴주고, 사랑이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끈으로 이렇게 다 모인 거죠. 할머니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할머니를 걱정하고 돌보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할머니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세대를 할머니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독신주의를 택했던 우리 젊은 세대가
노년이 돼서 예를 들어 치매가 걸린다거나 병원에 누워있게 되면 과연 누가 찾아올까? 그때는 정말 노년이라고 한다면은 친구도 병문안을 오기 힘들죠. 먼저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양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양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양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는 사실 가족 구성원이 많이 깨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복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국가가 아무리 어떤 양로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고 해도 결코 가족만큼 보살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족만큼 보살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아무리 어떤 선진국, 우리나라라고 쳐도 양로 시스템,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저는 결코 가족만큼 노인을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혈연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저는 가족처럼 보살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인들이 많아져서 양로 시스템, 복지 이런 게 체계화되고 어떤 시스템화 된다고 하면은 어떤 노인들, 어떤 치매 노인들, 좀 병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돌보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건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정말 그냥 취급하는 비인격체로 다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요양사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치매 노인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그런 뉴스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과연 부모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근데 가족 구성원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은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비극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외할머니가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와서 반기는 거 보면서, 저는 결혼도 안 했거든요. 지금 30대 중반인데 저도 사실 늪에 빠졌던 거죠. 면밀하게 따져보면 독신주의를 택한 거긴 하죠. 근데 독신주의를 택하는 사람들도 많죠. 요새는 제 또래 중에서 제 친구들 보면은 한 30%밖에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도. 그런 거는 독신주의가 이 사회에서 괜찮다, 독신주의도 하나의 멋이다, 솔로도 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나 혼자 산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삶은 굉장히 멋지고 쿨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다,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파에서 어떤 금쪽이 이런 얘기 보면은 결혼하기 싫어지잖아요. 애 낳으면 끔찍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 나오는 이야기 이런 걸 보면 결혼을 자꾸만 기피하게 되죠. 이런 어떤 결혼을 권장하는, 결혼 생활이 아름답고 신혼이 얼마나 되게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과 이뤄가는 어떤 삶, 이런 거에 가치를 보여주는 예능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혼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어떤 싱글 라이프, 이런 거를 좀 반짝반짝하게 조명을 하지. 그래서 이런 기류, 이런 풍조 아래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선택지를 어떤 결혼과 출산 대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중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런 사상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가장 그 어떤 기저, 베이스에는 우리가 젊음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를 택하든 독신을 택하든 딩크를 택하든 우리가 노년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착각, 이런 거를 좀 기초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을 이루지 않아도 젊을 때는 반짝반짝 하잖아요. 젊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사실 뭘 해도 아름답고, 그런데 어떤 우리가 그런 사상을 선택했을 때 점점 나이 들어가고 좀 볼품 없어지고, 그럴 때에도 그런 사상을 질탱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돼요. 독신주의라고 해도 정말 50대 60대 이럴 때까지 독신주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거든요. 독신주의의 끝은 어떤 궁극적인 행복이라기보단 저는 극단적으로 예견하는데, 독신주의의 끝은 저는 우울증과 고독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집에서 누가 죽어도 사실 모르잖아요. 막 한 달 있다가 발견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그런 말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는 익명성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익명성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여기 사는데 이웃과 인사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이웃과 인사를 나눠본 적이 없고 그런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독신주의, 혼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서 그 말로가 행복이라고 저는 결코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가 가족이란 구성원이 점점 깨져가고 있고 1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기저의 그 베이스는 우리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사실 우리 인류가 만들었던 사상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젊음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모두가 시작됩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도 그렇고 니체의 초인 사상은 이 인간의 도덕을 넘어선 어떤 신인류, 새로운 가치를 찾는 그런 도전적인 인류를 상정한 건데 니체가 그것도 사실 노년이면 추구할 수 없는 사상이죠. 노년으로 초인을 추구하기엔 너무 늙고 지쳤잖아요. 그래서 니체의 초인 사상 보면은 그 베이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죠. 사실 그 기저를 살펴보면 니체가 젊은 시절에 그 목사였던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사상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그 니체가 젊은 시절에 품었던 그런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였죠. 그것도 베이스가 젊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과 출산 대신 선택하는 어떤 선택지들이 도시라는 무대 위에서만 저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생으로 가거나 어떤 부족사회 이런데 혹은 극단적으로 전쟁이 났다고 가정할 수도 있죠.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런 사상들이 도시라는 무대가 무너지면은 사실 지탱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이 시대가 인류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신인류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시대는 사실 없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좀 어떤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어떤 착각에 일단 빠져 있고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노년이 찾아오면 그 끝은 너무나 나약하거든요. 사상이라는 것도 사실 젊음이 있어야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주인이 주장이니 그런 것들을 외치고 삶으로 가져오고 실천하고 행동하려면 노년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사상을 이끌고 변화를 이끌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도들이 80년대 베트남전 이후에 미국에서 그런 사상이 한때 유행을 했었죠. 히피 사상. 히피 사상도 사실 어떤 착각의 기반 위에서 시작됐죠. 국가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어떤 히피 공동체, 안락한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법과 질서와 기성세대의 어떤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술과 마약과 섹스와 가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시작한 게 바로 히피 사상이었죠. 하지만 채 10년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자유를 추구하던 이들이 늙고 지치고 이게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 와해돼 버렸죠. 자연적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선택지로 계속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와해되기 쉽거든요. 국가를 대체할 수 없고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것처럼 자연재해가 나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전쟁이 나서 정말 피난 가야 되는 상황에 그런 사상들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존권만 지켜야 되는 상황밖에 못 오니까 어떤 인류의 본성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도 사실 저는 가족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인류가 우주에 나가거나 대재앙을 겪는다고 해도 사랑과 가족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배신과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믿고 있으려는 선택하려는 그런 선택지보다 저는 가족이라는 그런 유대가 궁극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신인류처럼 역사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끝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늙고 지치고 병들고 치매를 겪게 되고 양로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끝이 초라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초라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자꾸만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려고요. 아이도 낳고 싶어요. 저도 이제부터 결혼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 물론 상대는 없지만 네, 저는 그래도 가족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